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이제 생명과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다양해진 생물들 얘기했다면 그 중에서도 조금 우리한테 좀 친숙한 식물과 동물을 한번 오늘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식물, 동물,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뭐 쌍떡잎, 외떡잎 이런 얘기들, 뭐 씨가 밖에 있고 안에 있고 혹은 뭐 척추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얘기들 좀 더 깊숙하게 오늘 좀 다뤄볼 것 같아요. 먼저 식물부터 보겠습니다. 식물은 과거에는 윤조식물, 녹조식물, 홍조식물하고 같은 부류로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화된 걸로써 알려졌지만 윤조식물, 녹조식물, 홍조식물은 원생생물계라고 나중에 이제 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공통조상으로부터 홍조식물과 분화되고 또 그 가운데서 녹조식물과 분화되고 또 그 가운데서 윤조식물과 분화돼서 식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식물계라고 부르는 계가 만들어졌고요. 식물계 일단 기준부터 얘기하면 관다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비관다발 식물과 관다발 식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관다발 식물 중에서도 종자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종자가 없는 양치식물들, 비종자 관다발 식물, 그리고 씨가 있는 종자식물로서 나눕니다. 이 씨방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치식물, 속시식물로 식물계 안에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관다발이 없는 식물, 비관다발 식물 선태류입니다. 주로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숲속이나 물이 흐르는 바위, 습지에 서식하고요. 기관이 분화되지 않았습니다만 헛뿌리를 갖고 있어요. 헛뿌리를 갖고 있고 포자로 번식하며 배우자 수정에 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생식세포, 우리가 얘기했던 생식세포들, 수술, 암술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자, 비관다발 식물에는 소리끼나 무리기 같은 선태식물문, 우산익기 같은 태류식물문, 그리고 뿌리끼 같은 각태류식물문이 이 선태류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관다발이 있는 식물 중에서도 아직 종자가 없는, 씨가 없는 이런 걸 우리가 비종자 관다발 식물 혹은 양치식물이라고 부르고요. 채관과 헛물관으로 이루어진 관다발을 갖고 있는 식물이에요. 뿌리, 줄기, 잎, 이제부터 기관의 구분이 뚜렷하고요. 포자로 번식합니다. 또 형성층이 없어서 줄기의 부피 성장, 그러니까 이게 굵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배우자의 수정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지고 습한 곳에 서식하고 있어요. 석송, 부초송, 물부추 같은 석송류나 혹은 잎과 줄기가 종자식물과 유사한 솔잎난, 속새, 고사리 등의 고사리류가 이 비종자 관다발 식물, 양치식물에 속합니다. 자, 이제 씨가 있는 종자식물이에요. 체관과 물관으로 이루어진 관다발을 갖고 있고요. 뿌리, 줄기, 잎 구별이 뚜렷합니다. 종자로 번식해요. 씨로 번식해요. 아까 선태류나 혹은 양치식물은 배우자라고 얘기했던 게 아직은 씨가 없기 때문에 수술, 암술 같은 구분은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구분으로 종자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란 단어를 썼었는데요. 종자식물은 종자, 씨로 번식합니다. 이 씨의 이동과 수정에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배우자의 이동과 수정에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자는 씨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어서 육상의 건조한 환경과 추운 환경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씨방이 없어서 밑씨가 겉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씨방, 이 식물 안에 씨방이 있어서 씨가 안쪽에 있는 식물도 있는데 종자식물, 씨방이 없는 먼저 거시식물부터 볼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씨방이 없어서 밑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은행나무, 소철, 소나무, 칡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식물을 까보지 않더라도 씨방이 바깥으로 밑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속시식물은 이 밑씨가 씨방 속에 있는데요. 육상식물 중에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 밑씨가 보호되고요. 꽃, 열매, 이런 구조들도 다양할 뿐더러 생식 과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이 동물이나 균류와 공생하고 있어요. 이 속시식물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벼나 밀, 강아지 풀같이 외떡잎, 떡잎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들. 그리고 콩, 무궁화, 민들레같이
떡잎이 2개, 외떡잎이라고 하죠. 떡잎이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식물로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동물을 한번 볼게요. 동물도 역시 굉장히 그 기준이 다양한데요. 먼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첫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배엽입니다. 배엽. 배엽은 초기 발생 단계 세포층으로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수정란이 나날이 일어나고 생식과 발생이 일어나면서 포배기 그리고 낭배기 갖게 되는데요. 보시면 가운데 포배기에서 포배기에 배엽이 안 만들어지는 해면 동물도 있는가 하면은 배엽이 만들어지는 일단 동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엽 만들어질 때 지금 밑에 있는 예시는 외배엽, 내배엽 뿐만 아니라 중배엽까지 지금 배엽을 3개 갖고 있는 생물을 지금 동물을 지금 예시로 나왔는데요. 외배엽과 내배엽만 있는 경우, 배엽이 2가지 있는 경우에는 방사대칭 동물로서 자포동물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배엽이 3개 있는 동물은 좌우대칭 동물로서 또 다양한 생물로 나눠지죠. 여기서 배엽은 무엇이냐? 배엽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초기 발생 단계 세포층으로서 그 위치에 따라서 바깥쪽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 중앙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나중에 분화되면서 발생이 일어나면서 각각의 만들어지는 기관계가 다릅니다. 외배엽 같은 경우는 피부나 나중에 이제 얘가 발생 단계에서 더 자라면서 피부나 감각기관, 신경계 등이 이 외배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중배엽은 순환계, 근육, 뼈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내배엽은 나중에 분화돼서 소화계, 호흡계, 내분비계 등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엽이 2개로 나눠져 있는 방사대칭 동물과 3개로 나눠진 좌우대칭 동물 봤는데요. 방사대칭 동물은 어느 면에서 잘라도 얘가 겹쳐지는 걸 얘기해요. 마치 해파리처럼 해파리는 위에서 어떤 방향을 자르더라도 서로 다 모양이 대칭적이잖아요. 감각기관이 온몸에 골고루 분포합니다. 그리고 주로 고착 생활을 하거나 유형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좌우대칭 동물은 말 그대로 좌우, 딱 양옆으로만 대칭인 동물을 얘기합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당하고요. 방향성을 보입니다. 우리도 앞, 뒤, 왼쪽, 오른쪽 방향성이 있죠. 근데 해파리 같은 방사대칭 동물 앞, 뒤, 왼쪽, 오른쪽 얘기하기에는 동그래요. 네,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좌우대칭 동물은 방향성을 갖다 보니까 방향성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감각기관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좌우대칭 동물은 또 원구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하냐에 따라서 후구동물과 성구동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원구라는 것은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가운데 이 외배엽과 내배엽 원구만 있는 이 그림 낭배 전에 이 시기에 보면은 이 외배엽과 내배엽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구멍이라고 좀 그러네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구라고 얘기하고요. 이 원구가 나중에 항문이나 입, 소화관이 됩니다. 원구가 항문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후구동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원구가 입이 되는 경우, 원구가 입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선구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후구동물에는 대표적으로 후구동물에는 급피동물과 척삭동물이 이에 해당하고요. 선구동물 중에는 크게 탈피동물과 촉수단면동물, 그리고 더 세세하게 나누면 탈피동물에는 절지동물, 선형동물, 촉수단면동물에는 환형동물, 연체동물, 편형동물로 나누어집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해면동물문입니다. 주로 바다에 살고 있고 유생은 유형생활을 하지만 성체는 고착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기 때는 얘가 떠다니다가 성체는 어디에 붙여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입니다. 중앙 해변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무대칭성이에요. 대칭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엽을 형성하지 않은 생물로서 진정한 의미의 조직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모양의 몸을 형성하며 먹이를 길러 먹어요. 자포동물입니다. 이배엽성, 배엽이 2개 있는 동물입니다. 외배엽과 내배엽만 형성되는 동물로서 몸은 항아리 모양이고 방사대칭이에요. 방사대칭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디로 잘라도 다 겹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잘라도 다 겹칩니다. 물에 살고 있고요. 자세포는 먹이를 찔러서 마취하는 자포를 생성하는 세포입니다. 자세포가 있는 촉수를 이용하여 먹이를 잡거나 몸을 보호합니다.
자포동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형생활하는 해파리나 고착생활하는 말미잘, 히드라, 그 단단한 외골격을 형성하는 산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편연동물입니다. 3배엽성, 이제는 외배엽, 내배엽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중배엽까지 있는 동물이고 선구동물이에요. 선구동물 아까 말했다시피 원구가 입이 되는 동물입니다. 몸이 납작하고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 그러니까 즉 위에서 봤을 때 좌우로만 잘라야지 얘가 포개집니다. 하나의 입구만을 가지는 소화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과 항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관이 소화기관의 역할도 하기도 해요. 물에 살며 소화관이 소화기관의 역할도 해요. 그리고 물에 살며 체표면,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 따지면 피부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플라나리아, 디스토마, 촌충, 납작벌레 등이 이 편형동물에 해당합니다. 연체동물입니다. 3배엽성, 역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나눠지고요. 선구동물, 원구가 입이 됩니다. 몸이 좌우대칭, 역시 양쪽으로만 포개지게 되고요. 몸은 근육으로 된 발, 그리고 폐각을 분비하고 몸을 감싸는 외투막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이 들어있는 대장낭으로 구성됩니다. 대장낭. 순환계, 소화계가 발달되어 있고요. 아가미로 기체교환합니다. 편형동물은 이 피부로 기체교환했다면 연체동물은 아가미로 기체교환하고요. 개방혈관계를 갖습니다. 개방혈관계란 말 그대로 혈관이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동맥에 연결된 모세혈관의 끝이 정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혈액이 조직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순환계 얘기할 때 우리 몸에 있는 피는 동맥, 정맥 해서 온몸을 계속 순환하는, 갇혀있는 반면에 이 연체동물문은 개방혈관계, 발음이 안 되네요. 혈관이 열려 있어요. 혈액이 조직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달팽이나 소라, 대합, 오징어, 문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환영동물입니다. 역시 3배엽성이고요. 선구동물이고 좌우대칭입니다. 몸은 고리 모양의 체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체절은 몸 앞뒤에 따라 반복해서 형성되는 규칙적인 분절 구조입니다. 지렁이 생각해보시면 지렁이 어떤 반직고리 모양이 계속 이어져서 만들어진 게 지렁이거든요. 그 모양만 봤을 때는, 모습만 봤을 때는 이 고리 모양을 체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습기 많은 흙 속에 살고 있고요. 피부로 호흡합니다. 소화관이 길게 발달해 있고요. 폐쇄혈관계, 아까 개방혈관계랑 다르게 폐쇄혈관계, 저기 띄어쓰기가 왜 폐쇄혈관계로 되어 있네요. 폐쇄혈관계, 혈관이 닫혀 있습니다. 적혈과 혈장 대부분이 항상 혈관계 내를 순환하는 혈관계를 얘기해요. 지렁이, 개지렁이, 거머리 같은 경우가 이 환영동물문에 속합니다. 선형동물문입니다. 3배엽성 선구동물로 또 좌우대칭이죠. 몸은 원통형이지만 환영동물과 다르게 체절이 없습니다. 몸이 큐티클층으로 덮여 있어서 성장하면서 주기적으로 탈피를 하고요. 호흡기 그리고 순환기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체표면, 이 피부로 기체 교환을 해요. 예쁜 꼬마 선충이나 회충, 선충이 여기 선형동물문에 속합니다. 절지동물입니다. 3배엽성이고요. 선구동물입니다. 좌우대칭이에요. 동물종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절지동물물에 해당합니다. 몸은 머리, 몸통, 혹은 머리, 가슴, 배, 또 혹은 머리, 가슴과 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마디로 된 다리를 갖고 있어요. 체절, 역시 얘도 체절로 되어 있는데요. 몸이 외골격 쌓여 있어서 성장할 때 탈피가 필요합니다. 아감이나 기관으로 기체 교환을 하고 개방혈관계, 역시 얘도 이 피가 계속 온몸을 도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피가 바로 들어갑니다. 나비, 가재, 거미, 노래기, 진해 등이 이 절지동물문에 속해요. 자, 드디어 3배엽성 후구동물, 극피동물을 보겠습니다. 후구동물이에요. 후구동물은 원구가 항문이 되어 있는 동물이죠. 유생은 좌우대칭입니다. 어렸을 때는 좌우대칭이에요. 하지만 성체가 되면서 방사대칭. 원래는 좌우로만 쪼개진 애였는데 크면서 어디로 쪼개도 다 똑같습니다.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 불가사리 유생은 누가 봐도 왼쪽 오른쪽이 분명한데 불가사리 생각해보시면은 얘를 어떤 방향을 잘라도 여러 방향을 자를 수 있잖아요. 꼭 좌우가 아니더라도. 호흡기나 순환기 역할을 하는 수관계를 갖고 있고요. 수관계의 끝에는 관족으로 이동하고 먹이를 섭취합니다.
몸 표면에 돌기가 많고 뇌골격이 발달했으며 조직의 재생력이 뛰어난 생물들이에요. 불가사리나 성게, 해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하나 볼 텐데요. 네,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척삭 동물문입니다. 척삭이란 몸의 중앙 등 쪽에 있는 신경관 바로 앞뒤로 뻗어 있는 막대 모양의 지지기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경관 바로 밑에, 우리 인간 따지면 중앙 등 쪽에 신경관 바로 밑에, 위아래로 신경관 바로 밑에 있으면서 머리 쪽과 발 쪽으로 뻗어 있는 막대 모양의 지지기관을 척삭이라고 하고, 이 척삭을 갖고 있는 동물을 척삭동물문이라고 얘기해요. 3배엽성입니다. 역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으로 발생 과정에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나타나고요. 후구동물입니다. 원구가 항문으로 분화돼요. 좌우대칭입니다. 체절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발생 초기에 등 쪽에 속이 빈 신경 다발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미 틈, 항문 뒤에 근육성 꼬리가 나타나요. 이 척삭 동물문도 이 척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렁생이 같은 경우에는 척삭이 유생 시기에만 나타납니다. 미삭동물이라고 발음이 안 되네요. 미삭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창고기 같은 경우에는 척삭이 평생 뚜렷해요. 두삭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구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우리 인간이 포유류에 속하죠. 이런 동물들은 척삭이 발생 초기에 나타납니다만 성장하면서 이 척삭이 척추로 대체됩니다. 우리가 이걸 척추동물이라고 분류해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끝났네요. 우리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초반에 생명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질 대사가 일어나요. 자극을 받아들여서 반응해요. 그리고 진화와 유전 일어났고요. 생식과 발생 같은 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다양해진 생물들 얘기도 했네요. 그 가운데서 개체군 다양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진짜 하나하나 개념을 단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 이 마지막 단원도 처음 단원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개체군, 생태계 얘기는 다양한 생물들 얘기했는데, 그 생물들 얘기도 다시 또 여기랑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단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 생명과학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